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후반의 삶을 시작한 여성이고 직업은 동물을 돌보는 수의사예요. 수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저는 저의 직업 선택을 두고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고는 했어요. 왜 의대가 아니라 수의대를 선택했느냐고요. 수의사보다는 그냥 의사가 낫지 않느냐고. 이해해요. 어쩌면 당연한 질문이라 생각하고요. 제 자랑 같아 쑥스럽지만 어릴 적부터 공부하면 어디 가서 빠지는 법 없던 저였고 수능 시험에서도 의대에 너끈히 합격하고도 남을 성적을 거두기도 했으니까요. 사회적인 분위기도 수의사보다는 의사를 더 좋은 직업으로 쳐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죠. 동물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수의사가 되었다고요.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는 당연히 정말 훌륭한 직업이지만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도 똑같이 훌륭하지 않나요? 없어서는 안 되는 직업이죠. 저희 대답을 들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했지만 단 한 사람은 좀처럼 설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단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지난날의 시어머니였죠. 저희 직업이 수의사라는 이유로 빚어졌던 불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오해로부터 비롯되었어요. 수의대에 다니던 대학생 시절, 저에게는 아주 깊은 마음을 나누며 지내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대학에 다니던 두 사람. 하나는 훗날 저의 남편이자 남자친구, 다른 하나는 훗날 손 아래 시누이가 될 남편의 여동생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 남편은 국문학과 조교였고 저랑 동갑인 시누이는 의대생이었어요. 서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분야는 달랐지만 심적으로는 쿵짝이 아주 잘 맞아 떨어졌던 저희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에 힘쓰면서도 친형제처럼 깊은 우애를 다지며 지냈고 제가 졸업하면서 저와 남편은 아주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결혼 준비였어요. 예물을 어떻게 해야 하느니, 예단은 또 얼마나 해야 하느니, 그런 싸움 같은 거 모르고 지나갈 만큼이요. 문제는 결혼식 당일에서야 불거져 나왔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한창 수의대 동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던 신부인 저에게 시어머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오더군요. 순간 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유는 모르는 채로 그저 결혼식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싶었거든요. 왜 그러세요? 밖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무슨 일이라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가지고. 네? 화환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수의대 동문회에서 보냈지 뭐니? 아, 네. 제가 나중에 감사 인사 따로 전할게요.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수의대 쪽에 친구들이 많은 모양이구나. 그치? 당연히 많죠. 다른 동문회도 아니고 제가 수의대 나왔잖아요. 수의대? 너 지금 수의대라고 했니? 네, 수의대요. 처음 인사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랑은 제가 수의대 다니던 시절부터 연애했고 지금은 수의사가 되었다고요. 기억 안 나세요? 내가 미쳤지 정말. 이래서 나이를 먹으면 죽어야 한다는 모양이구나. 어머님 혹시 마지막으로 확인 한 번만 하자. 수의사가 확실한 거니? 의사가 아니라? 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예요. 이제 와서 결혼을 물을 수도 없고 정말? 아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됐다. 경사 중이니 일단 결혼식부터 치르고 나중에 얘기하자. 행여 수의사라는 말은 입도 뻥끗할 생각 말어. 집안 어른들한테 의사 며느리라고 다 얘기해버렸으니까는. 황당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가던 날, 저와 남편은 분명 저를 수의사라고 소개했는데 평소 듣는 귀가 좋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숫자는 쏙 빼놓고 그냥 의사로 들어버린 모양이었어요. 진짜 황당해서 원. 듣고 싶은 말만 들렸나 봐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예물이며 예단이며 제가 하자는 대로 다 들어주었던 거구나 싶었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부는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말 그대로 해프닝, 작은 오해일 뿐일 테니까요. 수의사가 어디 가서 업신여김 당할 직업까지는 아닐 뿐더러 시어머니도 설득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으니까요. 왜 의사가 아니라 수의사가 되었느냐고 물어왔던 사람들에게 수의사를 향한 저의 가치관과 자부심을 듬뿍 담은 대답들로 인정을 받아내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다고 여겼던 저희 부부의 생각이 어쩌면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느껴질 만큼 혹독한 날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는 사람 좋은 분이었어요. 저희 부부가 시댁 어른들의 배웅을 받으며 신혼여행을 떠나는 자리에서도 시어머니는 인자한 미소로 저희 부부를 배웅했죠. 문제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이 연기였다는 거죠. 사람들 보는 눈도 있으니 일단 웃지만 신혼여행 끝나고 두고 보자 하는 행동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시어머니의 생각은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즉시 겉으로 표현되기 시작했어요. 큰 절을 올린 제가 작은 방에서 한복을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사이 시어머니가 남편을 꾸짖는 목소리가 문 너머로 고스란히 들려왔죠. 혼인신고 했니? 네, 귀국하자마자 혼인신고 마치고 오는 길이에요. 근데 왜요? 그러면 혹시 이 결혼 물을 방법은 없겠니? 결혼을 물러요? 왜요? 며느리가 의사인 줄 알고 결혼시켰는데 알고 보니까 수의사라서요?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너무 그렇게 안 된다 잡아떼지만 말고 방법을 찾아보렴. 이유를 찾다 보면야 뭐든 나오지 않겠어? 사기 결혼이라든지. 엄마, 내가 오죽하면 이래? 수의사 그깟게 어디 제대로 된 직업이라든 우리 축사랑 동네에도 왔다 갔다 하는 수의사들 널리고 널렸어. 그 사람들이 어떤 직업인지는 알기나 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죠. 솔직히 엄마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동네 전체가 소랑 돼지 키워서 먹고 살아요. 수의사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해준 덕분에 먹고 사는 거라고요. 그런 입장이면 고마운 줄 알아도 모자란 판국에 소박을 놔요? 수의사라고? 그게 어디 고맙고 좋은 일이라디? 막말로 허구한 날 축사나 들락거리면서 똥밭에 뒹굴고 소 돼지 뒤치다거리나 하는 수의사? 옛날로 치면 머슴살이야 머슴. 와, 진짜 실망이다 엄마. 이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실망이고 자시고 적당히 데리고 살다가 트집 잡아서 쫓아낼 생각이나 해. 집안 어른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저것이 수의사라는 걸 들켜버리기 전에. 그렇게 못하겠다면요. 그건 두고 봐야지. 이거 하나만 똑똑히 알아두렴. 난 꼴랑 수의사랍시고 소 똥오줌이나 받으며 사는 머슴 같은 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쪽팔리고 수치스러워서라도 못해. 닫혀있는 문 너머로 그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럽더군요. 너무 서러워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지더군요. 무엇보다 제일 속상했던 건 시어머니가 제가 아닌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대신한다는 것이었어요. 시댁과 불화를 빚어본 분들이라면 다들 알아요.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을 통해 돌려서 전하는 싫은 소리야말로 직접 듣는 것보다 훨씬 아프다는 걸요. 그때의 제가 딱 그랬어요. 다행히 남편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한참 울고 있던 저의 손목을 붙잡아 시댁을 떠나며 달래주었어요. 괜찮다고요. 어차피 시댁이랑 신혼집은 100km 넘게 떨어져 있고 명절에나 잠깐씩 얼굴 보면 될 테니 괜찮다고요.
시어머니가 괴롭히면 남편과 시누이가 방패막이가 되어줄 테니 괜찮다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맙고 듬직했어요. 시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기는 해도 남편이 이만큼 듬직하니 참 잘한 결혼이고 남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겠다는 용기도 생겼죠. 남편으로부터 용기를 되찾은 저는 예정대로 신혼집이 있는 서울에 작은 동물병원을 차리고는 열심히 일했어요. 같은 동네에 살던 시누이도 종종 저희 집에 들러 저녁을 함께 먹으며 제가 시어머니의 그림자를 느끼지 못하도록 마음을 써주었어요. 무척 행복했어요. 그러나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와 서울에 사는 저희 부부는 물리적으로 100km가 훌쩍 넘는 거리라지만 시어머니의 그림자는 그 먼 거리를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것임을 오래 지나지 않아 깨닫고야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휴대폰 시집살이가 시작되었거든요. 전화통화로 이루어지는 시집살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악덕 시어머니 그 자체였어요. 매 끼니를 앞둔 때마다 전화를 걸어 남편 밥상 타령에 겉도 모자라 가계부 검사에 전화로 할 수 있는 온갖 트집이란 트집을 다 잡아대는 통에 노이로제에 걸려버린 저는 벨소리만 울렸다 하면 헛구역질이 자동으로 나올 지경이었죠. 행여 수화기 너머로 제가 헛구역질을 하는 소리라도 들었다 치면 시어머니는 임신할 생각일랑 말아라! 호통을 쳐댔어요. 뻔하죠. 제가 수의사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쫓아내기 위해서라는 거요. 쫓아내려면 아이가 없는 쪽이 훨씬 편할 테니까요. 그런 시집살이 중 제가 가장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났던 건 바로 또 전화하셨네요. 아침에도 새벽같이 하셨으면서. 넌 시어머니 전화를 받는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수의대 다니면서 그렇게 배워먹었다든?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세요. 수의사가 어디가 어때서. 내가 내 신세를 몰라서 그러니? 동물 똥오줌이나 받는 신세가 아주 자랑스러우셔. 옛날 같으면 너 같은 사람을 두고. 머슴이라고요? 옛날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세상은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부정해봤자 수의사는 그냥 머슴이야. 내 시누이 같은 대학병원 의사가 진짜 의사인 법이고. 시누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시누이랑 친하게 지내서 잘 아는데요. 의사만큼이나 수의사를 존중해요. 그건 너 듣기 좋으라고 치는 거짓말이지.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 됐고 소리 지를 시간에 시골에나 한번 내려오니라. 또 왜요? 또 송아지가 밥을 잘 안 먹어요? 그래, 안 먹는다 왜? 와서 송아지 여물이나 좀 쑤어서 먹이고 축사에 여기저기 쌓인 똥이나 치우고 가. 저기요 어머님, 저도 요즘 바빠요. 끊어! 그래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중에 제가 가장 이해할 수도 없고 화가 났던 것. 방금 통화에서 들으셨던 두 가지. 하나는 대학병원 의사인 시누이와 비교질 해대면서 차별한다는 거죠.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해요. 딸 자식을 그냥 대학병원 의사도 모자라 교수로까지 키워내었으니 자부심이 클 법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수의사가 업심여김 당할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와 남편과 시누이가 수의사도 공부 많이 해서 된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봤자 시어머니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귀하고 위대한 의사 딸내미였고 저는 소, 돼지 똥 받으며 사는 머슴이었죠. 두 번째는 그렇게 수의사를 멸시하는 시어머니가 정작 대규모의 축사를 운영하면서 그걸로 먹고 산다는 것이었어요. 송아지 숫자만 해도 300마리, 금액으로는 15억 정도의 축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수의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법도 한데 시어머니는 수의사를 그저 축사 노동꾼 취급해댈 뿐이었어요. 정작 동물병원 일로 바쁜 저를
수시로 불러내요. 송아지 300마리의 건강을 돌보는 일을 다 떠넘기면서도 말이죠. 심지어 저를 불러내놓고 시키는 일이라는 것의 대부분이 진짜로 소똥 치우기나 염을 먹이는 것들이니 더더욱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저도 나름 고급 인력이거든요. 어쩌다 의사신의와 시간이 맞아 시댁에 함께 내려가는 날이면 서름은 더 컸죠. 시어머니가 글쎄 의사신의에게는 상다리가 부러져라 다 먹지도 못할 만큼 밥상을 차려주고는 저한텐 먹어보라는 소리도 하지 않고 축사 똥 다 치우고 난 다음에 먹으라고 윽박질렀으니까요. 그런 제가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과 시노이였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 한번 내는 법이 없었을 정도로 저 대신 시어머니와 맞서 싸워주었고,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멸시를 받으며 사는 제게 다른 생각은 하지 말라며 친동생 마냥 아주 살갑게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그 두 사람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의 멸시에도 불구하고 차츰 안정을 찾아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안정을 찾아 나가는 모습마저도 곱깝게 보였던 모양이죠. 어느 추석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주 대놓고 이러더라고요. 아범이랑은 언제 이혼할 생각이니? 이제는 아주 대놓고 이혼 얘기를 하네요. 며느리가 수의사인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다기보다는 쪽팔리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 내가 오죽 수치스럽고 쪽팔리면 너 수의사라는 말을 아직도 입 밖으로 내지를 못하겠니? 행여 집안 어른들이니 동네 사람들이니 알아버릴까봐. 그래서요. 이제 와서 어쩌라고요? 지금이라도 의대 들어가서 의사 될까요? 그럼 만족하시겠어요? 큰 아이 먹고 대학은 언제 가고 의사는 언제 된다든? 어머님, 정이혼이 하기가 싫으면 남의 동물 똥바지나 하는 동물병원 때려치우고 시댁에 들어와서 우리 송아지들 똥이나 받아가며 없는 사람처럼 살거라. 같은 똥을 받으면서 살아도 남의 동물 똥보다는 그래도 우리 집안 송아지 똥이면 좀 낫겠지. 진심이세요? 아니, 제정신이세요? 사람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머슴이면 차라리 머슴답게나 살라는 소리야. 꼴랑 수의사 주제에 훌륭한 진짜 의사들이나 입는 흰 가운 입지 말고 내가 흰 가운을 입는 건 대학병원 의사인 신우이 욕 보이는 꼴밖에 더 돼? 시어머니의 폭언을 듣는 순간 저는 오만 욕이 턱 끝까지 치솟았지만 다행히 참다 못한 남편과 시누이가 나서서 저를 작은 방으로 들여보냈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에도 시어머니의 폐악질은 그치질 않더군요. 작은 방으로 향하는 저의 뒤통수에다 대고 던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남편 인내의 한계를 결국 넘겨버렸어요. 머슴 주제에 너도 생각이란 게 있으면 내 말 똑바로 알아들어. 진짜로 들어와서 살라는 소리 아니니까는 너도 그렇게까지는 살기 싫을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달라는 얘기지. 엄마! 뭐? 왜?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더는 못 참겠어. 너 지금 마누라 감싸는 거니? 어디 수의사 같은 걸 부인이랍시고 들여가지고서는 이거 네 잘못도 있어. 알긴 아는 거냐? 잘못? 무슨 잘못이야? 내가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수의사인 거? 아니지. 내가 진짜 잘못한 건 와이프한테 엄마 같은 시어머니를 만들어버렸다는 거. 그게 내 유일한 잘못이라고. 미쳤구나, 미쳤어. 불려씨한테 홀렸어, 아주.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말 똑바로 해요. 불려씨 머슴 그런 거 아니고 내 와이프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엄마도 진짜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혼해. 이혼하고 네 동생 의사 동료들 중에 참한 녀식 골라서 재혼해. 의사들이 나랑 재혼해준대? 시어머니 될 자리가 이렇게 개차반인데? 그렇게 멍청한 의사가 세상에 있기는 할까? 끝까지 이혼은 싫다? 어디 마음대로 해봐. 이혼 안 하면 내 전 재산 송아지 300마리 15억 그거 동생 다 물려줄 테니 그렇게만 알고.
그러자 남편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하더군요. 세상 제일 훌륭한 방법이 있는데 이혼을 굳이 뭐하러? 엄마 안 보고 살면 돼.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근데 엄마는 아들 자식 없이 살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해봐라 어디. 천륜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나. 그래요. 그럽시다 그럼. 그동안 키워준 건 고맙고. 이에 질세라 저도 그동안 쌓였던 서름을 쏟아내며 의절을 선언했어요. 수의사가 동물 똥맞이나 하는 머슴이라고요? 그럼 어머님 당신은요? 기껏 소나 키우면서 사는 당신은 뭔데요? 옛날로 치면 백정 아닌가? 이게 끝까지? 끝까지 정신 못 차리셨네. 그럼 저도 더 할 말 없네요. 하긴 수의사는 국가고시 합격한 사람들이거든요. 옛날로 치면 과거 급제한 벼슬아치인데 과거 급제한 지체 높은 양반 입장에서 꼴랑 쇠백정이랑 말싸움이나 하면서 살기에는 체면이 너무 상하잖아? 말을 마친 저는 불그락 푸르락 얼굴이 터질 것 같은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시댁을 떠났고 이어서 잠자코 있던 시누이도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를 남기며 저희 부부와 함께 시댁을 나섰어요. 엄마가 심했어. 나도 그동안 새언니한테 많이 미안했고 많이 힘들었다고요. 엄마가 너무 창피해서 엄마가 자꾸만 나를 실망시켜서 유산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오빠가 아깝고 내가 아까우면 엄마도 생각하면 다시 해줘요. 수의사도 생명을 다루는 아주 훌륭한 직업이라는 거 제발 그것 좀 알아달라고요. 부탁할게. 시댁을 떠나는 저의 걸음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까지 들었어요. 당시에 저로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지난 일은 지난 일, 수의사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야만 했으니까요. 의절 후 한동안은 행복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잘못을 갚기라도 하려는 듯이 저에게 전보다 더 많은 사랑을 쏟아주었고 의사 시누이도 제가 가진 마음의 상처를 다독여주기 위해 신경을 무척이나 많이 써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 시어머니의 축사에 절망의 그림자가 닥쳐왔어요. 시어머니의 송아지 300마리 중 한 마리가 구제역 진단을 받아버린 것이었죠. 구제역은 강한 전염력을 가진 질병이고요. 일단 걸렸다 하면 해당 지역을 전부 살처분해야 하는 독한 전염병이죠. 그런 병에 걸려버렸으니 시어머니는 송아지 300마리를 속절없이 모조리 살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버렸어요. 그 3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금액만 15억이 훌쩍 넘는 상황이었죠. 더욱이 15억 손해는 지금 있는 송아지 300마리의 값을 따졌을 때만의 이야기였고 300마리의 살처분 후 다시 300마리를 구입해 키우려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참사였죠. 국가로부터 살처분 보상금으로 받는 돈이래봤자 손해를 보충하기에는 너무도 미약한 쥐꼬리나 다름이 없었어요. 심지어 하필이면 동네 전체가 축산업, 소와 돼지를 기르는 동네였기에 시어머니는 소 관리 제대로 못한 탓에 동네 망하게 만든 사람 취급을 받으며 쫓겨나버릴 처지에 이르렀죠. 동네 주민들로부터 돌팔매질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이 되어버린 시어머니 앞에 수의사 한 명이 동료들 무리를 이끌고 위풍당당하게 나타났으니 바로 저와 저의 부탁을 듣고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나서준 수의대 교수님 그리고 동문들이었죠. 당연히 그들 모두는 능력 있는 수의사들이었고요. 분명 시어머니와 의절을 했었는데 어떻게 알고 동료들까지 모아서 와주었냐고요?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수의사니까 제일 잘 알겠지만 송아지 다 살처분하게 생겼다더라. 아주. 그치, 구제역이면 동네 전체가 망하는 일도 종종 있으니까. 방법이 없을까? 없어. 슬프지만 살처분이 최선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은 생명인데 전염병 걸렸다고 다 죽여버리는 게 어딨어.
너무 잔인해. 이해해. 넌 의사잖아. 하지만 난 수의사거든. 이게 의사와 수의사의 결정적인 차이이기도 하고, 수의학이 가진 맹점이기도 하고, 인간에게 불이익이 될 경우 살처분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 그래도 이건 너무... 일단 가보자. 구제역이 아니길 바라는 게 최선이겠지만, 만약 구제역이 맞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그래도 가서 들여다는 봐야겠지. 언니, 우리 엄마 미워하는 거 아니었어? 밉지. 왜 안 밉겠어. 근데 아무리 밉고 싫어도 가족은 가족이라잖아. 힘든 일 겪으면서 지난 악감정 같은 건 걷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물론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할 때의 일이지만. 그건 그거고 일단 난 수의사잖아. 죄 없는 송아지들이 다 죽게 생겼다는데 수의사라는 사람이 구경만 할 수는 없지. 고마워. 고마워 정말. 인사는 나중에. 시어머니랑 내가 화해할 수 있으면 그때 가서 하자. 잠깐 기다려봐. 도와줄 수의사 동기들 찾아볼게. 교수님도 연락해보고. 그때 저를 찾아왔던 누군가는 의사 신우이였어요. 만약 제가 힘든 순간 늘 의지가 되어주었던 신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시어머니를 위해 나서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분명 외면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신우이가 저에게는 고마운 사람인 거죠. 시어머니를 외면한다는 건 구제역으로 인해 죽어나갈 가축들까지 외면한다는 말이 되거든요. 의사 신우이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와 수의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기회를 동시에 얻게 되었다는 말이면 설명이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암튼 시댁이 있는 축산업단지에 도착한 저는 미처 시어머니와 인사를 나눌 겨를조차 없었어요.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이미 구제역 진단을 받아버린 탓에 사방에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저와 동료들은 단 하나의 기대에 의지한 채로 그 기적을 찾아내야만 했으니까요. 구제역이 잘못된 진단임을 바라는 기대요.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구제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낸 뒤 살처분을 막아내는 기적이요. 그걸 기대와 기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시댁이 있는 축산업단지로 향하며 저와 동료들 모두가 처연한 각오를 다져야 했었고요. 구제역이 아니라면 그걸 밝혀내 수많은 생명을 구해낸다. 구제역이 맞다면 살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게 수의사고 우리는 수의사니까. 그만큼 가망 없고 그토록 절박한 기적이었지만 구제역 진단이 확실한지를 따져나가던 저는 이상한 점들 몇 가지를 찾아냈죠.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교수님, 아직은 추정이어서요.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데 추정이든 추측이든 좋으니 이야기해봐. 구제역에 걸렸다던 송아지 한 마리 있잖아요. 구제역이라기에는 병변이 너무 미약해요. 그 점은 그렇긴 하다만 또 정황들도 좀 미심쩍어요. 구제역이만 벌써 동네 전체에 퍼지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다른 송아지들은 너무 멀쩡하잖아요. 좋아, 충분히 일리 있어. 하지만 진단 결과가 있는 이상 구제역이 아니라고 쉽사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거야. 다른 건 뭐 없고? 그게요 교수님, 구제역 진단이 간이키트로 이루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진단 결과서를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구제역 진단용 간이키트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확실해요. 이 결과는 구제역 진단용 간이키트가 사전에 이미 오염되어 버린 채로 진단이 시행되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서 확인해보자고. 역시나 저희 생각이 맞았더군요. 구제역 진단용 간이키트가 보관되어 있는 창고를 확인하니 창고 자체가 관리 부실인 탓에 사방에 쥐똥과 곰팡이들이 가득했고 이미 모든 진단용 키트들이 그것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염되어 폐기해야 하는 진단용 키트로 진행된 검사의 결과를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신뢰할 수가 없었고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부터
명분을 찾은 저와 동료들은 대대적인 재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오진, 구제역이 절대 아니라는 기적이었죠. 마침내 저는 살처분 위기에 빠졌던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을 구해내었고, 마을 주민들은 저와 동료들을 위한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그 잔치를 치르며 마을 주민들은 한때나마 동네에서 내쫓으려 들었던 시어머니에게 깊은 사과를 건네는 한편으로 능력 좋은 수의사 며느리를 두어서 부럽다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당연히 저에게도 칭찬이 쏟아졌고요. 짧은 하룻밤, 행복한 축제는 금세 끝이 나버렸고 다시 수의사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서던 저에게 시어머니가 슬쩍 다가왔어요. 할 말이 있는 듯 아닌 듯 쭈뼛쭈뼛. 그렇게 한참을 제 곁에서 서성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혹시나 싶은 기대를 품었죠. 저 지금 가는데 혹시 할 말 있으세요? 하고 싶은 말 진짜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또 한 번 실망한 제가 애써 태연하게 걸음을 옮기려던 순간 미안하다. 네? 미안했어. 내가 생각이 짧았더구나. 어떤 생각이요? 축사를 오가는 수의사들을 보면서 가축들의 똥오줌 뒤집어쓰기 일수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험한 일을 시키고 싶지는 않았단다. 그랬던 마음이 엇나가 버린 모양이야. 며느리도 세상 편하게 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너무 과해져 버린 탓이겠지. 그래서 네가 미웠단다. 수의사인 네가 미웠어. 내가 바라는 만큼 세상 편하게 살아줄 수가 없을 것만 같아서. 이해해요. 물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머님이 보고 자라온 수의사들처럼 고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저보다 더 존경받아 마땅하고요.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머님을 다 용서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그리고 어머님, 의사인 시누이가 험하게 사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의사 시누이도 허구한 날 수술방에서 환자 피 뒤집어쓰기 일수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 마냥 쉽게 사라지는 거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제가 수의사를 포기할 수 없고 시누이가 의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사는 이유는 똑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래. 아무렴 네 말이 다 맞다. 수의사든 의사든 생명을 살리기는 마찬가지인 숭고한 일이지. 그걸 왜 이제야 깨달았을꼬. 아마도 내가 옛날 옛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우물안 개구리였던 모양이지. 내가 너를 머슴이라고 불렀던 말들처럼. 수의사요. 수의사라고요, 저. 생명 살리는 수의사요. 그래, 수의사. 생명 살리는 수의사. 그리고요. 와줘서 고마워, 진심으로. 그래도 다행이다, 그쵸? 너무 늦지 않아서요. 시어머니는 저를 꼭 끌어안아 다독여 주었고, 저도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그간 모든 서름을 털어냈어요. 그날 평생 안 보고 살 것만 같던 저와 시어머니 사이의 앙금은 구제역 오진 소동과 함께 훌훌 날아가 버렸답니다. 그렇게 지금은 시어머니는 저를 더 이상 의사와 비교하며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마을을 구한 영웅, 수의사 며느리 칭찬이 그치지를 않는 통에 며느리 팔불출이라는 기분 좋고 참 뿌듯한 타박을 받을 정도죠. 동네 사람들도 저를 아껴주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마다 우르르 몰려와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질 않죠. 남편은 지금도 남부럽지 않을 만큼 저를 사랑해주고 의사 시누이와도 여전히 좋은 사이를 이어가고 있어요. 특히나 원래도 좋았던 의사 시누이와의 사이는 그 소동을 겪으면서 더욱 돈독해졌어요. 친자매, 저리 가라 할 정도로요.
이처럼 사람 살리는 의사와 동물 살리는 수의사가 한 집안에 모였으니 저희 시댁이야말로 진정한 의료인 집안인 셈 아닐까요? 두서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